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시작을 함께하는 스토리하우스 강민식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교화에 있는 복층 테라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계약이 됐었다가 부득이하게 해약이 돼서 이곳을 다시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구해줘 홈즈라는 TV에서 방영이 됐던 현장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총 한개동 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바로 도보 2분에서 3분 정도면은 갈 수 있게 아주 통학으로서는 적합하고요. 또 도보 5분만 나가시면은 광역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충분히 도심까지도 편하게 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는 인근 야당동 빌라의 메카라고 하죠. 그 야당동이 지금은 복층 같은 경우는 4억대 초반 또는 4억대 중반의 분양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분양가가 무려 3억 4,900입니다. 너무도 저렴하죠. 그래서 찾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저렴한 복층 세대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다른 현장과는 틀리게 4층을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옆 세대가 없다 보니까는 조금은 더 독립적인 공간이어서 보다 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느낌이고요. 제 옆에 있는 이 스위치는 센서 등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스위치로 된 조명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실 공간은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공간이었는데 충분히 사용을 하기는 좋을 것 같고요. 제 뒤로 4칸짜리 키 큰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일은 그냥 테라조 타일의 느낌을 준 일반 타일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망임 유리로 된 3중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얀색 느낌이었고요. 대표님 한번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일괄소등 스위치를 껐는데도 이 정도의 채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불을 한번 다시 켜고 설명을 드릴게요. 차이가 없네요. 네. 여기는 그래도 세대가 남향으로 빠져서 그런지 햇빛이 지금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엄청나게 채광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거실은 정말 반듯하게 구조가 빠져 있어요. 4m, 3m 50 정도의 폭이었고 어느 곳에다 소파를 설치를 하시라도 무리 없이 4인용 소파를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콘센트도 너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좀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인데 뭐 곳곳에 이렇게 콘센트가 많이 있으면은 정말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이시면은 이 건물이 4층 제일 높은 층이기 때문에 앞에 특별하게 큰 건물이 없어서 너무 좋고, 저 요 앞에 보시면은 어린이집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집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자녀 통학도 너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주방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에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 뒤로 보이시면은 상부장이 없는 대신에 그리고 큰 창이 있어서 환기와 채광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시공이 모두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샘 후드,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 쿡탑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 도시가스 배관이 빠져 있어서 가스 쿡탑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역시 개수대도 한샘이고요. 여기와 밥솥과 전자레인지 자리, 냉장고 자리도 있습니다. 다용도실로 가볼게요. 자, 다용도실로 들어왔습니다. 다용도실도 타 현장에 비해서 제법 넉넉한 공간이었고 이쪽에 세탁기 자리도 충분히 나옵니다. 제 뒤편으로는 숲을 바라보고 있는 조망이기 때문에 창을 크게 빼놓으셨고요. 이 공간이 원래는 위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렇게 숨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셔서 평소에 안 쓰시는 짐들을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공간이 좀 깊죠?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조망이 훤하네요. 테라스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나무 데크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위쪽이나 어닝을 설치하셔가지고 이곳을 바베큐장이나 아니면은 티타임 두 개 다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1층 테라스가 전부가 아닙니다. 2층에 메인 테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보조 테라스입니다. 2층 올라가셔서 제가 더 큰 테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뭐 실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전부 다 느낌을 주셨고요. 창이 양쪽 옆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햇빛이 아주 잘 들어와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곳이 제일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라고 해서 그렇게 엄청 작은 방이 아니라 충분히 가구 배치를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의 사이즈입니다. 안쪽으로 봐볼게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온도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점점 해가 더 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체감은 진짜로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제가 촬영을 다녀본 진짜 몇 안 되는 채광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큰 편이고요. 이쪽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기역자로 꺾여 있는 이 공간은 뭐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죠? 시스템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숲이 보이는, 그렇게 크게 짱이 뚫려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방감을 많이 줬고요. 자, 그러면은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방은 두 번째 방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햇빛은 안방 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안방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안방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한쪽에 침대와 반대편에 화장대를 설치를 하셔도 충분한 공간이고, 위쪽으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서 설치가 될 예정이고, 제 왼편으로 이렇게 아치형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시스템장을 짜셔서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는 이렇게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부부 욕실은 뭐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작습니다. 뭐 샤워기는 없었고요. 대신에 간단한 세면과 용변은 보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 3개를 보셨고, 이제 메인 욕실과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의 길이가 대략 3m 50 정도는 나왔습니다. 벽면과 바닥은 모두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이 길다 보니까는 요즘 같은 경우에 욕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욕조를 놓으시고 충분히 이렇게 조금 외출하셔서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피로를 풀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길게 한 칸짜리 거울로 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수대, 변기,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스프링건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닥 청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층에 있는 공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이 현장 같은 경우 방과 거실, 주방은 모두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도 높이는 조금 있고 요 폭은 한 80cm 정도 되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 위로 여기 등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전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요거는 이사 날짜에 맞춰서 전구를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위층 끝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제 뒤편으로는 테라스가 있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위층에 있는 메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벽면 쪽으로는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있었는데요. 앞이 바로 테라스이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쓸 수 있는 뭐 소품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시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공간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나 있었는데요. 층고도 타 복층에 비해서는 이게 2m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높은 층고고요.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충분히 높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 같은 경우는 장판이 깔려 있는데 고객님들의 이사 날짜에 맞춰서 1층과 똑같은 강마루로 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면은 이쪽 한 칸을 방으로 이렇게 저희가 직접 설치를 도와드리고, 그래도 방이 싫다고 하시면은 크게 거실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공간으로 나가 볼게요. 이곳은 조금 사이즈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실지는 뭐 본인 판단인데요. 그냥 뭐 화분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래층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큰 사이즈였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은 설명을 안 드린 테라스가 있으니까는 그 정도 감안하시죠. 그러면 진짜 테라스를 보러 가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자, 여기 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것도 깔끔하게 저희가 수납장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메인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눈부셔. 너무 눈부셔. 나왔습니다. 제가 아래층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약 2배 정도 크기라는 사이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2배는 충분히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평수를 설명을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 드무실 거예요. 15평 정도가 나오는 그런 크기입니다. 앞에 큰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도 확실하고, 햇빛은 지금 너무 눈부실 정도고요. 제가 도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린이집과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설명을 보셨을 때는 앞에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튼튼한 강화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공간이 더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 공간은 그냥 방치를 하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텃밭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텃밭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우레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데크로 시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물도 잘 빠지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수도라든지 전기 배선이 보이진 않나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많이 아쉽네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지금 영하 4도인데요. 제가 실내에서도 지금 보일러 안 틀었습니다. 실내에서도 이렇게 외투를 벗고 촬영할 만큼 많은 햇빛이 들어와서 충분히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타 현장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3억 4,900이라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복층 크기와 테라스 크기를 보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인근 파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이 현장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